남편 장례식장에서 처음 보는 여자가 아이 손을 잡고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제 남편의 아들이라고 말했죠. 그 순간 제 인생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1. 낯선 눈빛들 속에서 장례식장은 생각보다 더 조용했어요.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그 누구도 크게 울지 않았죠. 향 냄새가 은은하게 퍼지고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 한 여자가 앉아 있었죠. 고인의 아내, 지연이었어요. 지연의 눈은 이미 많이 울어서인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여보, 왜 이렇게 갑자기 가요? 작게 중얼거렸지만 그 말에는 울음보다 혼란이 더 담겨 있었죠. 남편은 그렇게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히 집을 나섰던 사람이었죠. 출근한다며 평소처럼 넥타이를 매고 오늘 늦을 수도 있어라고 말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차가운 관 속에 누워 있었어요. 지연은 아직도 이 상황이 현실인지 믿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사람들의 분위기였죠. 보통 장례식장이라면 울음소리가 이어지고 고인을 추억하는 이야기들이 오가기 마련인데 여기서는 속삭이는 소리만 들렸어요. 들었어? 응, 맞대. 누군가의 작은 목소리가 지연의 귀에 스쳤어요. 지연은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봤죠. 사람들은 지연과 눈이 마주치면 재빨리 시선을 피했어요.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사람들처럼 말이죠. 그때였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조용히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왔어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죠. 지연은 그를 알지 못했어요. 친척도 아니고 회사 동료 같지도 않았어요. 그 남자는 곧장 지연에게 다가왔죠.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연 씨 맞으시죠? 지연은 잠시 멈칫했어요. 네, 그런데요. 남자는 주변을 한번 살핀 뒤 더 가까이 다가왔죠. 잠깐 따로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그 말투는 이상할 정도로 조심스러웠어요. 지연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장례식장에서 따로 할 말이라니 좋은 이야기는 아닐 거라고 직감했어요. 지금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남자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지금이 좋습니다. 그 말에는 묘한 긴장감이 담겨 있었죠.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남자를 따라 조용한 복도로 걸어 나갔죠. 장례식장 문이 닫히는 순간 밖의 소음이 차단되면서 더 깊은 정적이 내려앉았어요. 남자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놀라실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한마디에 지연의 심장이 세게 뛰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지연의 목소리는 이미 불안으로 흔들리고 있었죠. 남자는 지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 고인께서 남기신 재산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그 순간 지연의 표정이 굳어버렸어요. 재산이라니요?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특별히 큰 돈을 벌던 사람도 아니었죠. 그런데 왜 이 남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지연의 머릿속이 순간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 남자가 덧붙인 한마디가
지연의 세상을 완전히 뒤흔들었죠. 지연 씨가 알고 계신 것보다 훨씬 큰 금액입니다. 지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남자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죠. 남편이 숨겨둔 재산이라니. 그건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이야기였어요. 장례식장 안에서는 여전히 조용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었지만 지연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날 지연은 아직 몰랐어요. 이 장례식이 단순한 이별의 자리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시작점이 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이 믿을 수 없는 금액, 복도 끝 작은 상담실에 두 사람이 마주 앉았어요. 문이 닫히자 바깥의 소리가 완전히 차단되었죠. 지연은 자신의 심장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말씀하시죠. 애써 침착하게 말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남자는 검은 서류 가방을 천천히 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두툼한 파일 하나를 꺼냈죠. 탁! 조용한 공간에 서류가 놓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어요. 지연은 그 파일을 바라보며 마른 침을 삼켰죠. 먼저 이걸 보셔야 합니다. 남자는 파일을 지연 쪽으로 밀어주었어요. 지연은 손이 떨리는 걸 느끼며 천천히 파일을 열었죠. 첫 장을 넘기는 순간 지연의 눈이 서서히 커지기 시작했어요. 이건 거기에는 숫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계좌 내역, 부동산 목록, 그리고 투자 수익 자료까지 한눈에 봐도 평범한 수준이 아니었죠. 지연은 다시 한번 숫자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숨이 멎을 뻔했죠. 이게 말이 돼요? 지연의 입에서 믿기지 않는다는 말이 저절로 흘러나왔어요. 남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네, 현재 확인된 금액만 약 120억 원입니다. 그 한마디에 지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120억? 그건 지연이 평생 상상해 본 적도 없는 금액이었죠. 아니에요.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지연은 급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 남편, 그냥 회사원이었어요. 월급도 평범했고, 지연의 목소리가 점점 빨라졌죠. 이런 돈이 있을 리가 없어요. 그건 부정이었어요. 지연은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자는 조용히 말을 이어갔죠. 이 재산은 대부분 최근 3년 사이에 형성된 겁니다. 3년이요? 지연의 눈이 다시 흔들렸어요. 3년 전이라면 지연의 머릿속에 어떤 기억이 스쳐 지나갔죠. 남편이 조금씩 늦게 들어오기 시작하던 시기, 요즘 일이 많아. 그 말만 반복하던 시간들, 주말에도 밖에 나가는 일이 많아졌고 휴대폰을 유난히 숨기기 시작했던 때였죠. 지연은 그때를 떠올리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설마 그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애써 고개를 저었죠.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남자는 지연의 반응을 이미 예상한 듯 했어요. 이해합니다. 짧게 말한 뒤 다시 파일을 넘겼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재산의 형태입니다. 형태? 지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남자는 한 장의 서류를 꺼내 지연 앞에 펼쳐놓았죠. 이건 부동산 등기부입니다. 지연은 그 종이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 순간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죠. 거기에는 분명히 남편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그 옆에
또 다른 이름이 있었죠. 지연은 그 이름을 한 글자씩 읽어 내려갔어요. 이수연? 처음 보는 이름이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지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갔죠.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공동 소유자입니다. 그 한마디는 칼처럼 지연의 가슴을 파고들었죠. 공동 소유자라니. 그건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었어요. 지연의 손이 서서히 굳어갔어요. 그리고 머릿속에 하나의 가능성이 조용히 떠올랐죠. 지연은 그 생각을 인정하기 싫었지만 이미 심장이 알고 있었어요. 설마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한 말이 목구멍에서 멈췄죠. 남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결정적인 말을 꺼냈죠. 고인께서 다른 가정을 꾸리고 계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순간 지연의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장례식장 안에서 울려 퍼지던 조용한 침묵과는 다르게 지연의 머릿속에서는 거대한 균열이 요란하게 갈라지고 있었죠. 남편의 죽음보다도 더 잔인한 진실이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3. 낯선 여자의 등장. 지연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완전히 멈춘 것처럼 생각이 이어지지 않았죠. 다른 가정이요? 겨우 입을 열었지만 그 말은 자신에게 묻는 질문처럼 들렸어요. 남자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조용히 시선을 내린 채 말을 아끼고 있었죠. 그 침묵이 오히려 더 확실한 답처럼 느껴졌어요. 지연의 손이 서서히 떨리기 시작했어요.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지연은 고개를 세게 저었어요. 우리 남편,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하지만 그 말은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붙잡기 위한 마지막 발버둥이었죠. 그때였어요. 탕, 복도 쪽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문 쪽으로 향했죠. 그리고 다음 순간 문이 벌컥 열리며 한 여자가 들어왔어요. 검은 원피스를 입은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죠. 단정하게 정리된 머리, 차분한 표정. 하지만 그 눈빛에는 묘한 긴장이 서려 있었어요. 지연은 그 여자를 보는 순간 본능적으로 느꼈어요. 이 사람이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확신처럼 올라왔죠. 여자는 잠시 멈춰서서 지연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지연 씨 맞으시죠? 그 말투는 이상하게도 너무 담담했어요. 지연의 눈썹이 살짝 떨렸어요. 누구세요? 짧은 질문이었지만 그 안에는 이미 경계와 분노가 섞여 있었죠. 여자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또렷하게 말했어요. 저는 이수연이라고 합니다. 그 이름이 공기 속에 무겁게 떨어졌어요. 지연의 손이 순간 멈췄죠. 아까 서류에서 봤던 그 이름, 공동 소유자. 그리고 지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의자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거칠게 울렸죠. 당신이 그 사람이에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가 눌려 있었어요. 이수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 한마디는 지연의 마지막 기대를 완전히 부숴버렸죠. 지금 장례식장에 왜 온 거예요? 지연의 말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여긴 당신이 올 곳 아니에요. 그건
분명한 선을 긋는 말이었죠. 하지만 이수연은 뒤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왔죠. 저도 와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말에 지연의 눈이 번쩍 들렸어요. 무슨 이유죠? 짧게 물었지만 이미 감정은 폭발 직전이었죠. 이수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저 혼자가 아닙니다. 그 말은 이상하게도 더 불안하게 들렸어요. 지연의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그게 무슨 말을 끝내기도 전에 복도 끝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어요. 또각, 또각. 느리지만 분명한 걸음이었죠. 세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그쪽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작은 아이 하나가 문 앞에 멈춰 섰어요. 초등학생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죠.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가 어색해 보였어요. 아이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이수연 쪽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죠.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지연의 숨이 멎어버린 것 같았어요. 이 아이는 지연의 입술이 천천히 떨렸어요. 이수연은 아이의 손을 꼭 잡은 채 지연을 바라봤죠.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고인의 아들입니다. 그 한마디는 세상을 완전히 멈추게 만들었어요. 지연의 눈이 크게 흔들렸죠. 귀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눈앞에 있는 아이와 이수연의 모습만이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죠. 남편이 또 다른 아들이 있었다는 사실. 그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어요. 지연이 알고 있던 모든 시간이 전부 거짓이었을 수도 있다는 잔인한 가능성이었죠. 지연의 다리가 힘없이 풀렸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죠. 하지만 간신히 벽을 짚고 버텼어요. 말도 안 돼요. 그 말은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부정해주지 않았죠. 장례식장 밖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조용히 오가고 있었지만 이 작은 공간 안에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연은 이제야 깨닫고 있었죠. 남편의 죽음보다 더 큰 비밀이 눈앞에서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4. 무너지는 믿음. 지연은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어요. 눈앞에 있는 아이와 이수연의 모습이 현실이라고 받아들이기엔 너무 잔인했죠. 아들이라고요? 지연의 목소리는 이미 힘을 잃어 있었어요. 이수연은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내 이름은 민준이에요. 아이 민준은 지연을 조심스럽게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두려움과 낯설미 섞여 있었죠. 지연은 그 눈을 보는 순간 심장이 더 세게 내려앉았어요. 어딘가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죠. 남편의 어린 시절 사진에서 보던 그 눈빛과 너무도 비슷했어요. 지연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어요. 아니에요. 이건 말이 안 돼요. 부정하고 싶었지만 이미 마음 한쪽에서는 진실을 알아버렸죠. 그때 지연아, 익숙한 목소리가 복도에서 들려왔어요. 지연의 시어머니였죠. 그녀는 상황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어버렸어요. 특히 이수연과 아이를 보는 순간 눈빛이 순식간에 흔들렸죠. 그 반응은 너무도 명확했어요. 지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어머니,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죠. 알고 계셨어요?
그 질문은 차갑게 내려앉았어요. 시어머니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입술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지연의 눈동자가 천천히 굳어갔어요. 정말이네요. 작게 중얼거렸지만 그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죠. 다 알고 계셨네요.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지연아, 그게 아니라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이어지지 않았죠. 지연은 피식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어요. 언제부터였어요? 짧은 질문이었지만 그 무게는 컸죠. 시어머니는 고개를 떨군 채 작게 말했어요. 3년 전부터다. 그 말은 지연의 심장을 정확하게 찔렀어요. 3년. 아까 들었던 그 시간과 정확히 같았죠. 지연은 눈을 질끈 감았어요.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늦은 귀가, 숨기던 휴대폰, 늘 바쁘다는 핑계. 그 모든 게 이 여자와 이 아이 때문이었던 거였죠. 지연의 입에서 헛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나만 몰랐네요. 그 말은 너무 조용해서 더 슬펐어요. 나만 바보였네요.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 때문이 아니었어요. 배신이었죠. 그리고 분노였어요. 지연은 천천히 이수연을 바라봤어요. 당신은 다 알고 있었죠. 이수연은 고개를 떨군 채 말하지 않았어요. 그 모습이 오히려 더 확실한 대답이었죠. 그래서요. 지연의 목소리가 서서히 단단해졌어요. 이제 와서 뭘 원해요? 그건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어요. 선전포고에 가까웠죠. 이수연은 아이의 손을 꼭 잡은 채 말했어요. 민준이의 권리요. 그 한마디에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지연의 눈이 날카롭게 변했죠. 권리요? 천천히 되묻는 말투였지만 그 안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이수연은 용기를 내듯 다시 말했어요. 이 아이도 고인의 자식입니다. 그래서 정당하게 받아야 할 게 있어요. 그건 분명한 요구였어요. 지연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어요. 하지만 그 표정은 웃음이 아니었죠. 지금 지연이 한 발짝 다가갔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또 한 발짝 내 남편 장례식장에서 지연의 눈이 완전히 식어버렸어요. 재산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질문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죠. 이수연은 잠시 말을 잃었어요.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네. 짧은 대답이었지만 확고했죠. 그 순간 지연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어요. 슬픔도 혼란도 사라지고 오직 하나의 감정만 남아 있었죠. 결심이었어요. 지연은 천천히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차갑게 말했죠. 좋아요. 그 한마디에 모두의 시선이 지연에게 향했어요. 그럼 끝까지 가보죠. 그 말은 단순한 대답이 아니었어요. 이 싸움이 이제 시작이라는 선언이었죠. 장례식장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안에서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치열한 진실 싸움이 막 시작되고 있었어요. 남겨진 유언장. 장례식장은 어느새 더 많은 사람들로 채워져 있었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묘하게 가라앉아 있었죠. 누군가는 눈치를 보고 있었고
누군가는 조용히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들었어? 재산이 엄청나다던데. 그 여자랑 아이까지 왔다며. 작은 소문들이 파도처럼 퍼지고 있었죠. 지연은 다시 빈소 안으로 들어왔어요. 얼굴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해져 있었죠. 조금 전까지 무너질 것 같던 사람이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조용히 자리에 앉았어요. 그 눈빛에는 이미 결심이 담겨 있었죠. 그때였어요. 지연 씨, 아까 그 검은 정장의 남자가 다시 다가왔어요. 지연은 고개를 들었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아직 전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남자의 말투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어요. 지연의 눈이 미세하게 좁아졌죠. 더 있어요? 짧게 물었지만 이미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어요. 남자는 잠시 주변을 살폈어요. 이수연과 아이 그리고 시어머니까지 모두를 확인한 뒤 입을 열었죠. 고인께서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주변 공기가 순간 멈춘 것 같았어요. 유언장? 지연이 천천히 되물었어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공증된 문서입니다. 공증? 그 단어는 이 상황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수연의 눈빛도 순간 흔들렸죠. 그녀 역시 이 사실은 몰랐던 듯 했어요. 지연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여기서 읽으세요. 그 말은 단호했어요. 지금 다 같이 숨길 것도 피할 것도 없다는 듯한 말이었죠. 남자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또 하나의 봉투를 꺼냈어요. 봉투는 단단히 밀봉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 위에는 분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유언장. 지연의 시선이 그 글자에 고정됐어요. 남자의 손이 천천히 봉투를 열었죠. 사각. 종이가 꺼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씩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죠. 장례식장의 공기가 점점 긴장으로 가득 차올랐어요. 남자는 문서를 펼친 뒤 조용히 읽기 시작했어요. 본인은 사망 시 다음과 같이 재산을 분배한다. 형식적인 문장이었지만 그 한 줄만으로도 모두의 숨이 멎은 듯 조용해졌죠. 지연은 손을 꽉 쥐었어요. 그리고 다음 말을 기다렸죠. 첫째, 현재 보유한 부동산 및 금융 자산의 70%는 잠시 멈춤. 그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이수연과 그 아들 민준에게 상속한다. 그 순간 장례식장이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죠. 지연의 눈이 천천히 흔들렸어요. 하지만 울지 않았어요.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그저 가만히 듣고 있었죠. 남자는 다시 읽어 내려갔어요. 둘째, 남은 30%는 아내 지연에게 상속한다. 그 말은 더 잔인하게 들렸어요. 지연은 고개를 천천히 숙였어요. 그리고 피식 웃었죠. 30%요. 작게 중얼거렸지만 그 안에는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평생을 함께 산 아내는 30%, 그리고 숨겨둔 여자와 아이는 70%. 그 숫자가 너무도 선명하게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주변에서는 숨죽인 탄식이 흘러나왔어요. 시어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이수연은 입을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지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남자를 바라봤죠. 끝인가요? 담담한 목소리였어요. 남자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한 조항이 더 있습니다. 그 말에 지연의 눈이 다시 움직였어요. 남자는 마지막 문장을 바라보며 천천히 읽었죠. 단 아내 지연이 이 유언장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순간 모두의 시선이 지연에게 집중됐어요. 지연은 단 한 푼도 상속받을 수 없다. 그 한 문장은 모든 걸 뒤집어 버렸어요. 지연의 손이 서서히 굳어갔어요. 이건 선택이 아니었어요. 협박이었죠. 받아들이면 30%, 거부하면 0%. 남편이 남긴 마지막 말이 이거였다는 사실이 지연의 가슴을 조용히 짓누르고 있었어요. 장례식장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이 싸움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걸 말이에요. 6. 예상 밖의 반격. 장례식장 안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아무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죠. 조금 전 읽힌 유언장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지연은 여전히 앉아 있었어요. 고개를 살짝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마치 모든 걸 받아들인 사람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몇몇 사람들은 작게 수군거렸죠. 결국 받아들이겠지. 30%라도 어디야. 현실적인 판단이었어요. 누가 봐도 그 선택이 가장 안전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였어요. 지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죠. 이에 있습니다. 그 한마디는 장례식장을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지연 씨, 검은 정장의 남자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시어머니도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지연아, 지금 무슨 소리니? 하지만 지연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차분해졌죠. 저 이 유언장 받아들일 수 없어요. 분명하고 단호한 말이었어요. 순간 이수연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죠. 그럼 정말 아무것도 못 받으실 수도 있어요. 조용한 경고였어요. 하지만 지연은 피식 웃었죠. 괜찮아요. 그 말은 예상 밖이었어요. 애초에 이런 방식으로 받은 돈 필요 없어요. 그건 단순한 자존심이 아니었어요. 이미 지연의 마음속에서는 다른 계산이 끝나 있었죠.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어떤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시는 겁니까? 그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 지연은 천천히 가방을 열었어요. 그리고 한 장의 서류를 꺼냈죠. 이거요. 탁! 테이블 위에 놓인 종이 모두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어요. 남자가 서류를 집어들었죠. 그리고 읽기 시작했어요. 몇 줄 지나지 않아 그의 표정이 확연히 바뀌었어요. 이건 지연은 담담하게 말했죠. 우리 남편 3년 전부터 사업한다고 했었죠. 모두가 알고 있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그 사업 제 명의로 시작한 거예요. 순간 공기가 다시 한번 흔들렸어요. 이수연의 눈이 크게 떠졌죠. 무슨 말씀이세요? 지연은 천천히 설명했어요. 초기 자금도 대출도 전부 제 이름이었어요. 남편은 신용이 안 좋아서 제 명의를 쓴 거였죠. 그건 누구도 몰랐던 이야기였어요. 심지어 시어머니조차
충격받은 표정이었죠. 지연은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그러니까 잠시 멈췄다가 지금 문제되는 재산들, 법적으로는 제 소유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 말은 완전히 판을 뒤집는 한 수였어요. 남자는 서류를 다시 확인하며 말을 잇지 못했죠. 이수연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그럼 지금까지 지연은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네. 짧고 명확한 대답이었죠. 당신이 알고 있던 그 재산, 처음부터 제 거였어요. 그 순간 이수연의 손에 힘이 풀렸어요. 아이를 잡고 있던 손이 미세하게 흔들렸죠. 지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모두를 바라보며 말했죠. 이 유언장 성립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말은 조용했지만 폭탄처럼 터졌어요. 장례식장은 더 이상 조용한 곳이 아니었어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반전이 지금 이 자리에서 펼쳐지고 있었죠. 그리고 지연은 이 싸움이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라 끝까지 가야 할 진짜 싸움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7. 밝혀지는 마지막 진실. 장례식장은 이제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되어 있었어요. 처음의 침묵과 슬픔은 사라지고 긴장과 불안이 공기를 채우고 있었죠. 사람들은 더 이상 고인을 추모하지 않았어요. 모두의 관심은 오직 하나, 재산과 진실이었죠. 지연은 여전히 서 있었어요. 흔들림 없이 모든 시선을 받아내고 있었죠. 그때 검은 정장의 남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지연 씨 말씀대로라면 재산의 상당 부분은 유언장 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사실상 인정이었어요. 유언장이 무력해질 수도 있다는 뜻이었죠. 이수연의 표정이 완전히 굳어버렸어요. 그럼 저는 뭐가 되는 거죠? 그녀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렸어요. 지연은 잠시 그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저도 같은 질문하고 싶네요. 짧았지만 모든 감정이 담긴 말이었죠. 그때였어요. 그만해라. 낮고 떨리는 목소리. 모두의 시선이 한쪽으로 향했어요. 시어머니였죠. 그녀는 의자에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이미 붉게 젖어 있었죠. 이건 이렇게까지 갈 일이 아니다. 그 말에는 지친 기색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지연은 단호하게 말했죠. 어머니, 그 한마디에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이제 와서 그만하자는 말 안 통해요. 지연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죠. 전 진실을 알아야겠어요. 그 말은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어요. 시어머니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리고 결국 천천히 입을 열었죠. 그 아이, 모두의 시선이 민준에게 향했어요. 우리 집안 핏줄 아니다. 그 말은 순간 시간을 멈추게 만들었어요. 뭐라고요? 이수연의 목소리가 거칠게 흔들렸어요. 지연 역시 눈이 크게 떠졌죠. 시어머니는 고개를 떨군 채 말을 이어갔어요. 내가 다 조사해봤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무너져 있었어요. 그 아이, 우리 아들 친자 아니다. 그 순간 이수연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질렸어요. 거짓말이에요. 작게 중얼거렸지만 그 말에는 확신이 없었죠. 그럴 리 없어요. 그 사람이 분명히 말을 이어가지 못했어요. 지연은
천천히 숨을 들이켰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바라봤죠.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시어머니는 눈을 감은 채 말했어요. 1년 전이다. 그 말은 또 하나의 충격이었죠. 근데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지연의 질문은 조용했지만 날카로웠어요.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우리 아들, 그 사실 알고도 잠시 말을 멈췄다가 그냥 모른 척 하더라. 그 이유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지연은 고개를 천천히 숙였어요. 모든 퍼즐이 이제야 완성되고 있었죠. 남편은 다 알고 있었어요. 이수연이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자신의 아이처럼 키우고 있었다는 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를 끊지 않았던 거였죠. 왜였을까요? 지연의 머릿속에 하나의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재산, 그리고 이용. 지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 사람, 작게 입을 열었죠. 사랑해서가 아니었네요. 그 말은 차갑게 떨어졌어요. 이수연의 눈이 흔들렸어요. 지연은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죠. 당신도 이용당한 거예요. 그 한마디는 이수연의 마지막 믿음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아이 민주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두 사람을 번갈아 보고 있었죠. 장례식장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이번 침묵은 슬픔이 아니라 진실이 드러난 뒤의 공허함이었죠. 그리고 지연은 이제 마지막 선택만이 남아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8. 마지막 선택. 장례식장은 처음과는 완전히 다른 공간이 되어 있었어요. 슬픔으로 시작된 자리는 진실과 배신, 그리고 욕망이 뒤섞인 차가운 현실의 장소가 되어버렸죠. 아무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모든 것이 드러난 지금 남은 건 단 하나였어요. 선택이었죠. 지연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이제 끝내죠. 그 말은 의외로 담담했어요. 모두의 시선이 지연에게 모였죠. 지연은 이수연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아이 민준을 봤어요. 잠시, 아주 잠시였지만 지연의 눈이 흔들렸죠. 아이는 아무 잘못도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감정은 곧 정리됐어요. 지연은 다시 차분한 얼굴로 돌아왔죠. 유 원장,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 무효로 할 겁니다. 그 한마디에 주변이 술렁였어요. 시어머니는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았고 이수연은 입을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지연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그리고 재산 문제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법대로 갈 거예요. 그건 감정이 아니라 철저히 현실적인 선택이었죠. 이수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질문은 처음으로 부탁처럼 들렸어요. 지연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책임질 건 책임져야죠. 짧은 말이었지만 의미는 분명했어요. 법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피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그 이상은 없다는 말이기도 했어요. 이수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는 듯이요. 그때 지연이 한 발짝 다가갔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아이 잘 키우세요. 그 말은 뜻밖이었어요.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말. 그저 현실을 받아들인
한 사람의 말이었죠. 이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죠. 지연은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이내 시선을 돌렸어요. 그리고 관이 놓인 쪽으로 걸어갔죠. 남편이 누워 있는 곳. 지연은 그 앞에 섰어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리고 아주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이게 당신이 원한 거예요?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상관없었죠. 지연은 더 이상 그 답을 기다리지 않기로 했어요. 천천히 고개를 숙이고 마지막 인사를 했죠. 여기까지예요. 그 한마디는 끝이었어요. 사랑도 믿음도 기억도 모두 정리하는 말이었죠. 지연은 뒤돌아섰어요. 그리고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장례식장을 나서는 발걸음은 조금 느렸지만 확실하게 앞으로 향하고 있었죠. 밖에는 조용한 햇빛이 비치고 있었어요. 지연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그리고 작게 숨을 내쉬었죠. 이제야 비로소 끝났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무너졌지만 그 위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도 함께 깨닫고 있었죠. 사람들은 나중에 이 일을 두고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장례식장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진 날이었다고요. 하지만 지연에게 그날은 단순한 폭로의 날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다시 되찾은 날이었어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일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이후의 선택이에요.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다시 일어설 것인가. 지연은 결국 자신의 삶을 선택했죠.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비슷한 이야기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